안녕하세요. 고스트의 수다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추분이 지나면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논밭의 곡식을 걷어들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난 여름에 물려서 묵혀놨던 종목들 이제 수익으로 걷어들이셔야겠죠? 그 방법은 주식 영재 중에 영재, 이영재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러볼게요. 이영재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은 찾아온 남자 이영재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가 지금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제 그 스튜디오가 넓어져가지고 조금 더 제가 알다시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제가 또 비주얼이 워낙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 있으면 제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바뀌어가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가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방송하는 만큼 저희의 좋은 기운, 이 복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자와 전화 상담 이어지는데요. 먼저 문자는 우물정자에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동안 미중 무역 협상의 난항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기관이 구원투수로 나서주면서 0.01% 정도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2090선을 간신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0.63% 정도 하락을 했고 64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4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주들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신차 휴가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면서 자동차주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임상 3사 결과 발표 등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주의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컸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 등을 가지고 검찰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6%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접수됐는데요. 오늘 체시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지금 오늘 코스피가 정말 힘겹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미중 무역 협상 난항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중국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하면 저희야 뭐 양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 시장은 상해 종합지수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해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장중에는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좀 해줬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워낙 견조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외도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네. 방송에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좀 뚫어서 당분간은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이 큰 종목들 그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끈 면도 있고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세게 나오진 않았는데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겠다, 어느 정도 좀 수급을 좀 잡아주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어요. 사실은 밑바닥에서 워낙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매도를 치면 이제 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제 매집한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라도 너무 급하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은 버텨주는 구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일단 당분간은 항상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악화됐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제 완화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얘기는 지난 주말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미국에 체류하던 협상단이 예정된 미국 농장 방문 취소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어그러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제까지 싸우고 왔다가 쉽사리 그 어떤 화해된 스탠스를 한 방에 보여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싸움 자체가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에
향후 100년 먹거리를 둘러싼 패권 싸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어야 될 분쟁에서 얻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조금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건 저희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드렸던 말씀과 같아요. 한 2110선에서 2120선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 바로 빠지느냐? 그거는 시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빠지는 스탠스를 보여주면은 물론 빠지는 것이고 시장에서 일단 그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추가 상승도 물론 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2100을 돌파한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안 빠진 게 다행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120선까지 추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상승의 여력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가 아니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에 특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준비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자회사 엘리바가 시행한 위암 3차 치료제로서의 리보세나를 위한 글로벌 3상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고 논문 게재도 좀 남아 있고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HLB 7% 갔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옛날처럼 기대감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간인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제약바이오하고 최근에 저희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들이 제약바이오, 남북경협주. 사실 제일 큰 섹터였잖아요. 제일 큰 섹터였는데 제가 이제 회원님들하고 연락을 좀 통화를 해보고 이제 문의가 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에서 진짜 크게 물리셨어요.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는 생각보다 많이 안 물리셨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북한을 별로 믿지 않거든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통일하자, 뭐 남북경협하자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투기 심리로 워낙에 주가가 잘 가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실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뭔가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욕 한번 하고 사실 10%도 20% 손절을 하시는데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이 그 탄생이 되면 글로벌 뭐 30조 시장을 선점할 거고 뭐 이런 꿈과 희망이 있는데 일단은 HLB만 보면은 저는 지금의 제약바이오의 구간은 정말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본적 분석이 되기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꿈과 희망으로 간 종목들이지 실적이 나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HLB 같은 경우는 급락을 주고 바닥권 잡아준 다음에 터닝 돌려준 자리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오늘 딱 중단 라인에서 예쁘게 양봉이 나온 자리에 제 생각에는 바이오 종목들 마찬가지지만은 HLB만 일단 놓고 보면은 제 생각에 그래도 6만원대 가까이까지는 추가 상승을 할 여력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옛날처럼 대세로 쭉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 워낙에 이제 개인들이 관심 많은 종목이고 물려있는 종목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큰손 형님들도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한 번씩 줄 가능성은 높다. 그 정도의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크게 반등을 준다. 한 번씩 요즘 바이오들이 제 생각에는 빈도수가 한 2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틀 연속 정도 상승을 크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물려 계시는 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되는 구간이고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조정을 크게 주고 바닥을 좀 잡아주는 라인이 나온다? 그때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이제 꿈과 희망으로 가는 시즌은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제약바이오가 죽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다. 아직 기술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이 있고 반등 주는 구간들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좋은 기업, 꿈과 희망 있는 기업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 계좌에 돈 주는 주식들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거거든요. 제가 100명의 개인 투자자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으세요. 주식 왜 하세요? 돈 벌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 제약바이오 좀 힘든 구간이지만 한 번씩 반등을 주고 기술적으로 먹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이 제약바이오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크게 반등을 줄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매주 두 종목씩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일단 두 종목 정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장에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대상승을 할 거냐, 그렇게 하면은, 계속 매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이다. 왜냐면은, 우리 일본하고 푸닥거리 하고 있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미국하고도 싸우고, 중국하고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정치적인 불안감은 커져가고, 거기다가 실물 경기가 좋냐? 그러면 좋지도 않고.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어떤 한 나라의 선행지표인데, 경기 선행지표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앞으로도 수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최근, 서두에 뉴스 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가 식료품 가격이 는다면은, 결국은 실제로 가게에서 소비가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내수시장도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세 상승을 우리 주식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과 앞으로도 상승할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럼 지금 구간은 뭐 어떻게 놀아야 되냐? 제 생각에는 좀 빠른 종목들,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고, 대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그 얘기는 뭐냐면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오기 전 상태에서 들어가서 짧게 끊어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이 횡행하잖아요. 선거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뭐 하나씩 움직이기도 하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테마들이 횡행한다는 얘기는 장이 불안한 얘기예요. 사실은 대세적으로 나 이거 매집해가지고 큰 손들도 이거 한 반년 매집해서 한 2년 올려가지고 수익을 크게 보낸다, 한 200%씩 수익 낼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가지고 나온 종목 두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일단 이건산업, 이라는 종목을 일단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건산업은 일단 조린 관련주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분류돼 있었고요. 하파이나 이제 주택자재, 목재 사업 같은 거, 원목대 조린 사업, 그리고 그 목재들을 이용한 스팀 에너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창호 이런 데랑 이제 같은 라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한때 대북주로 엮여서 시세를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방송 대북주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대북주 관심이 꽤 많으세요. 지금 최근에도 그 김명철 북한 그 협상 대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미국이 이제 계산법을 바꾼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이제 대북주들 움직임을 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좀 물을 익어가지 않는가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한 번씩 대북주 예전에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옛 추억에 젖어서 한 번 더 큰 수익을 내보겠다. 그때 따라갔을 때 보지 못했다, 사지 못했고, 혹은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꼭대기 사셔서 지금 냉가슴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시면서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조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종목들이. 일부 종목도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대북주 관심 많으신데, 대북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북주는 뭐냐? 여러분들 건설주가 대북주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광주가 대북주입니까? 뭐 철도주가 대북주입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잖아요. 대북주는 5월 25일 날 선포인트가 찍혀 있는 종목이 대북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찍혀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제 덩어리 좀 큰 종목들 좀 보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5월 25일 날 보면은 여기에 섬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좀 더 당겨서 보여드리겠네요. 여기 보면 빨갛게 섬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서 보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1차 북미회담이 뿌렸다가 주말에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급하게 했던 그날에 이 섬이 다들 대북주로, 시장에서 대북주로 인정했던 종목들에 이 섬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대북주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고요. 이건산업은 개중에서도 갈 때는 정말 세게 가는 친구예요. 특히 5월 25일 날 개파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주말이 되기 전까지는 갭상승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갭을 하루 만에 다 돌려낸 종목이에요. 처음에 시가 마이너스 15% 시작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4%, 11%를 돌려낸 섬도 아니고 거의 이제 장대 양봉을 돌려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지금은 좀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철도주들 가고 있을 때 못 따라가는 모습인데 놀 때 놀 줄 아는 그런 종목, 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머리를 풀 줄 아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다. 특히 아직 상승을 살짝 주고 위에서 지금 장기 입형대에서 딱 맞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음봉으로 빠졌으면은 한 8,000원대까지 갔다가 살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양봉 낮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금 비중 들어가시고 만약에 조정 시에는 8,000원대 추가 매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타점 잡아가지고 조금 들어가 보시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도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물론 더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남북경협주와 관련해가지고 아직 타지 못하신 분,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은 뭐 서암기계공업 이런 종목들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못 사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서 이건산업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한 종목을 더 보자면 이제 로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한때 테마를 이루어서 움직이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 시장이 좀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산업은 앞으로 조금 핫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스타도 그렇고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돼 있어요. 우리는 소외돼 있는데 우리 주식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소문이 도대체 난 들은 적 없는 그 소문이 어디서 퍼지느냐. 차트에 지금 소문이 녹아있다. 큰 손형님들의 이 욕구와 탐욕이 차트에 녹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로보 같은 종목 지금 타점 조금 잡아보시면은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한번 로봇 관련주들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때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한번 담아보시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지금 두 번 파동 나왔는데 한 번 더 파동 나올 자리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대기했다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너무 간 종목도 사지 마시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데 곧 있으면 뜰 것 같은 종목을 선점했다가 추세를 타고 날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테마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뜨고 있는 종목보다도 시세를 분출하려고 기다리는 종목들 두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남북 경협주인 이건산업이었습니다. 이건산업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8,000원대 좀 눌렸을 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로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파동이 또 한 번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테마 관련주 두 종목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테마 관련주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 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내일 우리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신다고요? 그럼요. 여러분들 일단 내일 제가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한 8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테마 타시는 거 진짜 간 종목들 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경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주식경원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면 그 말을 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타는 거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말이 달리기 전에 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말이 달리기 전에 타고 있다가 열심히 달리면 목적지에서 내릴 수 있는 파도잡이 추세 매매를 제가 계속 그 무료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미리 좀 오셔서 무료방에서 저희 방송 이제 월요일 하루만 하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도 좀 받아가시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도 주시고 지금 저희 방송 중에서도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혹시 나는 소개가 안 됐다. 이런 분들은 내일 또 무료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정보 상담 받아보시면은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내일입니다. 장중에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말이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전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은 고품격 대세 경제 방송 고스들의 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포스코 엠텍이고요. 포스코 엠텍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00원에 매수했고요. 10%예요.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6,200원에 매수했고요. 9,200원에요. 6,000원이요. 6,200원에 네네. 10%요.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네, 일단 지금 뭐 수익권에 계신 것 같기는 해요. 6,200원에 네.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6,340원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 네네. 지금 시점에서 더 보유를 해도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포스코 엠텍, 이제 대북주죠. 제가 네. 사랑하는 대북주. 그 대북주 중에서도 이제 비처금 관련해서, 광물 자원 관련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광물 자원을 왜 대북주로 엮여 있냐. 이제 북한에 광물 자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지만 사실은 이것 다 헛꿈일 수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사시는 건 뭐냐면은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정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돼서 정말 광산 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제 정말 진실로 믿으시면 안 돼요.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내 종목 수익 내려고 간다는 걸 일단 전제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종목을 사랑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종목을 사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면은 손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절가 일단 5,500원에서 6,5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중간 라인 지금 힘들게 넘어오는 이 라인 깨지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손절가 5,500원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뭐 비싼 걸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선 손절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는 정말 세게 가는 종목이고 또 얘가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메이커가 있죠. 포스코라고. 다른 이제 종목들은 이제 보면은 형 메이커가 들어본 적이 없는 메이커인데 얘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 사실 테마주에 들어오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는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안정적으로 테마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메이커 있는 걸 좋아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흔들리는지 언제 흔들리냐면은 어느 순간 조금 올라갔는데 정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광물 자원 개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종목가 못 갖고 계세요. 어차피 같이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건 먼 미래의 문제고 우리는 주가가 갈 때 수익을 내면 그것으로 만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으로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에 남아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때 하루라도 많이 남아있는 때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에야 트럼프 대통령이야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주지 원래는 미국한테 북한은 대화 상대가 아니었는데 지금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은 이 임기 내에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되는 북한 입장도 급하고 앞으로 또 좋은 사진도 찍어야 되고 우리 저희 이제 제가 팔로잉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 사진 찍는 거를 또 워낙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 사진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은 또 한 번 급등을 주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들을 드라이빙하는 큰 손님들도 지금 뉴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 현재 구간 보유 말씀드리고요. 언제가 힘드냐면 7,000원에서 7,500원대, 8,000원까지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되게 흔드는 구간이 한번 나올 텐데 그 구간 일단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사일만 안 쏘면 됩니다. 미사일 쏘면 제가 책임을 못 지겠어요. 제가 따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팔로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은 모르겠는데 그 외에 악재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유 그리고 목표가는 제 생각엔 정고점 레벨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 한 10,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죠. 크게 봤을 때. 그래서
7, 8천 원 구간만 잘 넘어가면은 만원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 강력 보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포스코 엠텍이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유를 하신다면 급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단 미사일 쏘았다는 소식이나 뭐 이러한 악재가 나와서 5,500원까지 빠지게 됐을 때는 손절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지금 포스코 엠텍 이렇게 네. 철강주잖아요. 네. 근데 이런 철강주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부제철 뭐 네. 자회사를 합병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또 저번에 알려주셨던 조강 ILI 예. 또 오늘 8% 정도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예. 네, 향후에도 이 철강주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인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외교부 쪽에서 러시아에 이제 저희 이제 인사를 하나 파견한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팅이 잡혀 있다는 뉴스로 러시아 가스랑 관련주라고 해서 철강이 조금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어요. 제가 그 목요일 날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방송을 하고 느낀 게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마니커를 쏘고 다음 날에 점상을 맞아버려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 못하는 맞아요. 아쉬움이 있을까봐 네. 굳이 목요일 날 와가지고 방송을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조강 ILI고 그 올랐습니다. 다음날 네. 3%, 그 다음날 2.26%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말씀 타점 줬고요. 네. 오늘 한 고점 15%까지 15% 가까이까지 갔다가 종가는 8% 정도니까 어제 사시면 이제 하루에 한 이틀 정도 이 거래일한 10몇 프로 수익을 올리는 기가 막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점을 드렸는데 일단 제 생각에 지금 철강주들 다들 좀 타점이 좀 좋아요. 좋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조강 ILI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아마 내일 바로 상승, 그러니까 혹시 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전략을 좀 드리자면은 지난주 제가 목요일에도 마니커 전략을 드렸으니까 공평하게 이제 조강도 좀 드리자면은 이 종목도 지금 오늘 딱 맞아야 될 자리에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왔다. 음봉이 나와서 5,000원대 초반, 초중반까지 내려갔다. 그럼 추매짜리 한번 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날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형님들 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종목.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해서 5,000원대 중반 되시면 추매 가능하고요. 날아가면은 정 없는 형님들 갖고 있는 종목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지금 힘을 모았다가 출발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철관주에도 그렇고 철관도 사실 대북주 엮여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뜸했다가 요즘 이제 대북주가 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제 진짜 가나보다 이제 철관 세력 큰 손님들도 우리도 이제 구경 좀 사실 철도 가려면은 아무래도 광물 자원부터 철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니? 이런 느낌으로 살짝 발을 넣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한 여력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추천드린 종목도 마찬가지고 철강 관련주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조강 ILI는 종가 기준으로 5,000원 선을 지키는지를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조강 ILI 5,000원대 매물을 잘 돌파하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처럼 갈 수 있는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저희 고스트의 수다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백광소재요. 백광소재요. 요즘 네. 핫한 종목이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100원 10%예요. 7,100원에 10% 담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매수하셨나요? 네. 어제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네, 지난 거래일에 매수를 하시고 오늘은 7%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손실 좀 보셨나요? 혹시? 그쵸. 이게 말스 타점이 그 조급함이 느껴지는 이 한 방으로 영혼을 담아서 이 한 발을 쏴서 나는 내 손실을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탐욕이 조금 보이는 그런 자리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백광소재 제가 사실 방송할 때 지난주 목요일 월요일 날 마니컬 추천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똑같은 섹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인데 뜬 자리에선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드라이빙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뛰어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간. 다행인 네. 거는 비중이 10%인 건 다행이에요. 여기서 70%씩 80%씩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손절치고 나 여기서 인생 몰빵 할란다.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나마 그 10%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못 가져갈 종목이 비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계속 이제 돼지 열병이 확산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고 뭐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차트로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종목 같은 경우는 6,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 지금 6,000원대가 어떤 자리냐면은 정고 자리거든요. 정고점 자리인데 이 정고점 자리하고 현재 지금 지지해줘야 될 자리가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번 상승한 다음에 빠질 때도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큰 소형님들 아직 물량을 다 못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들어가신 이유가 거래량이 터지는 양복이 나왔으니까 들어가셨을 텐데 네. 이 자리 사실은 제가 마니커 이번 주 목요일날 드릴 때랑 똑같은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드라이빙한 큰 손들이 있다면은 오늘 계속 상승을 시키고 가야 돼요. 그래야 더 비싼 값에 자기가 산 값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개파락을 시킨 데다가 거래량은 올릴 때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너무 잔인하거든요. 잔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마니커 같은 경우는 갈 때 이제 돼지고기가 비싸니까 이제 닭고기가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는 건데 이제 얘는 이 옛날에 저도 이제 TV에서 봤는데 이 살처분을 할 때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 돼지들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어요. 산채로 밀어 넣어요. 산채로 밀어 넣고 돼지를 못 나오게 그 위에 이제 그 히토리 이게 회색 석회석 같은 걸 뿌려요. 석회석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 석회석 같은 원료를 제조하는 그 소재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살처분이 실제로도 이번에 최초 발견된 데서 제 뉴스 봤을 때 한 10,000구 넘게 살처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들어가는 석회석들하고 관련돼 있는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히토로 관련된 회사 테마로 엮이는 그런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수익 가능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갈 자리 많이 남아있다. 손절가 6,000원을 깨자는 보유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 슈팅 나오면 제 생각에는 아주 멀리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릿수 세종대왕 한번 하이파이브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종목이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단 손절가 6,000원 지켜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백광 소재는 6,000원을 지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설명하셨고요. 전문가님,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오늘 또 의심 사례가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첼시스 제외하고 대부분 다 하락했거든요. 그쵸. 그런데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거래량들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잖아요. 지난 거래일 상승을 이만큼 해줬는데 그러면 누군가 올려붙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비싼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봉으로 때리면은 이제 죽는 각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으니까 12,00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시작하자마자 8,000원에 파는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믿지는 장사기 때문에 이 무섭고 풍진 주식시장에서 믿지는 장사를 하는 세력 형님들이 있다고 믿진 않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터질 뉴스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갈 자리가 많이 남았고 추가적으로 입주를 없거나 요즘 그런 괴담이 돌고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돼지 열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돼지 한두를 사가지고 지금 트렁크에 네, 싣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네시스에 싣고 제네시스 트렁크에서 지금 돼지를 꺼낸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물량들 만약에 뉴스가 없거나 정말로 제일 좋은 거는 다 박멸이 되고 일단 돼지 열병이 다 구제는 됐는데 세력형님들이 뉴스 좀 의심사례 발견 이런 뉴스를 띄우면서 한번 주가를 부양하는 자리에서 시세가 나오면 그럼 돼지도 살고 우리 개인 투자도 살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윈윈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은 갈 자리들이 남아있다. 그만큼 털 수 있는 거래량이 안 나왔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대신 이거는 예측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손절 라인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가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말해주는 거지. 일개 전문가와 일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다. 결국은 시장에서
가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손절가에서 손절가 이탈하면 일단 매도를 치고 나온 게 맞다. 그래서 손절가 6,000원대. 그 애놀이는 좀 있어요. 뭐 5,950원 뭐 이런 거, 5,990원 뭐 이런 거는 조금 참아주셔야 되는 구간이 있지 않는가. 한 100원 정도는 이제 애놀이 잡고, 우리 또 좀 간행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보유, 손절가 반드시 지키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하락을 해서 지금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단 손절 라인은 꼭 지키시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문자 상담 신청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문자는 우물정자의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휴대전화 뒷번호 3457님이신데요. JW홀딩스 6,250원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전문가님, JW홀딩스입니다. 이 JW홀딩스는 뭐 췌장암 진단 키트 뭐 관련해서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의 매수가까지는 못 왔어요. 6,08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수가는 한번 올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서두에서 드린 말씀인데,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꿈과 희망이 아니라 완전히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약간 선수대 영역이 된 거예요. 진짜 차트 분석할 줄 알고 단기에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올 줄 아는, 그리고 그 수익을 딱 단기에 냈다? 그러면은 쿨하게 뒤돌아 쓰는 뒷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다행히 중해제약 같은 그 JW홀딩스 같은 경우는 손절가 라인 이 자리만 지켜주면 6,000원 라인만 지켜주면 지금 거의 보면은 이 자리에서 계속 멈추고 있잖아요.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변곡점 6,000원은 손절가,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우수리 잡아가지고 한 5,900, 한 50원 이 정도 한번 이게 깨고 내려오거든요. 깨고 내려오는 것들 물량이 있으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6,000원 왜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소위 말해 주식이라는 거는 오래 하다 보면 생명체 같은 거거든요. 지금 얘가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한번 슈팅을 줄지 밑으로 슈팅을 줄지는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종목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상방으로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가 한번 꿈틀거릴 때 얘도 한번 같이 꿈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6,500원, 6,000원대 중후반까지 좀 쉬울 것 같고, 한 6,500원, 6,600원까지는 좀 쉬울 것 같고, 그 이상이 되려면은 바로 7,000원대까지 넘어줘야지 그 이상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1차 목표가 6,500원 정도 잡으시고, 일단 매수가가 6,200원대니까 비중이 뭐 많지는 않으시니까 5% 정도만 터시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1차 목표가 6,500원에 6,600원에 2차 목표가 한 7,000원대 정고점 정도 보시고 7,8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 6,000원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JW홀딩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3336님이신데요. 대표님, 예쁜 정의원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직 스튜디오가 완공이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성 파워텍 2,490원에 비중 70% 한번 수익 보고 오늘 새로 들어갔는데 상담 꼭꼭꼭이라고 하셨네요. 전문가님, 네. 보성 파워텍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 2,500원대는 무난히 넘었거든요. 예. 비중 70%나 가지고 계신데 더 보유하셔도 될까요? 일단 오늘 사셨는데 2,400 비중 70%면은 전저점에서 한번 일부 터졌다가, 왜냐면 오늘 2,400원대가 없으니까 한번 터졌다가 차익 실현하고 불타기를 한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불타기를 세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타기보다 불타기가 좋아요.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타기를 하시는데, 저는 물타기를 추천하고 있잖아요. 물타기는 뭐냐면은 꿈과 희망을 그냥 손절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손절을 못 하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타기보다는 차라리 불타기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자리 구간이 아슬아슬한 구간이에요. 아슬아슬한 구간이어서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률로 보면은 5대 5보다는 상승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위에 있는 매물도 계속 먹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한번 먹고 밀릴 거면 사실은 저점을 올리지 않고 저점도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고점에서 윗꼬리는 내주는데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자리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추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구간 만약에 빠지면은 지금 매물대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이제 위험해지죠. 왜냐면은 지금은 지지해준 이 라인이 나중에는 저항 라인이 되니까 손절가 한 2,300원 잡으시고요. 돌파할 확률이 적지 않다, 꽤 높다 라고 생각이 되고 단 안 좋은 거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비중 아까 제가 전화 상담할 때 말씀드렸죠. 한 종목이 몰빵 실어서 한 방에 승부 보겠다.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소주병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비중 꼭 주의하시면서 거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보성 파워텍이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한 파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손절가는 2,300원 말씀하셨고요. 비중 많이 담는 거는 좀 지양하시라라는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번호 9718님이신데요. 정규현 앵커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5,000원에 20%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전문가님, 이 셀트리온 형제들 지난 금요일 전 거래일이었죠. 다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 하락하면서 마감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셀트리온 램시마 SC 유럽의약품청 판매 승인 권고 획득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되밀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벤트 소멸인가요? 이런 느낌을 조금 주는 흐름이다. 라고 보이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나마 실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시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 위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음봉 나온 자리 보세요. 딱 장기 2평대에서 정확하게 음봉이 나와요. 아까 중해제약도 그 JW 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보시면은 거의 HA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딱 지지해줘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고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구간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 실적이 좋거나 어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리고 꿈과 희망도 사그러진 상태. 그러면 믿고 갈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 현재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밀려 내려왔지만 4만 7,000원, 8,000원대 조금 더 러프하게 잡으면 4만 5,000원대 깨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아직은 그 결론이 안 나온 것들도 있고 사실 빠지기도 많이 빠졌거든요. 빠지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 시세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추세적으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45,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큰 물렸겠다.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만원대 그 중반에서 6만원대까지 공방전을 좀 펼치다가 이 매물대만 좀 뚫어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손절가 45,000원 잊으시면 안 된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45,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이었고요. 이제 못다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JC케미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SFA 반도체입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난티입니다. 지난 7월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먹으면서 상승 중에 있는데요.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이 세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JC케미칼 오늘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 가지고 루타이 카르타느 가리군. 어렵습니다. 하여튼 동네에 있겠죠. 그런 우리나라 따지면 세종시 같은 데다가 인근에 이 회사가 18,800헥타르 정도의 농장을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쪽 땅을 갖고 있는 이쪽 일부를 포함해서 수도 이전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했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얘기는 현재는 그 평당 한 700원 정도의 땅값인데 한 17만 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대바자고요. 요는 뭐냐면은 본업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
개발했다. 옛날에 이제 그 잠실에 그 저희 이제 노예고치 그 뭐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이제 땅값이 급상승하는 그런 부동산 차익인데 제 생각에 이 종목 내일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거래량이 이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몇 번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이미 노출된 뉴스예요. 노출된 뉴스고 가지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상을 말아 올렸는데 여기서부터는 강하게 슈팅을 갈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이제 털기도 털었고 물량 먹기도 먹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좀 조급함이 차트에 느껴져서 제 생각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희 무료 방송이나 방송에 들어오시면 좋은데, 왜냐면 다음 주에 또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기 종목들을 대응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또 이게 가면은 지금 거의 시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못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욕심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구간은 가지 않을까. 한 예를 들면 30%든 자기가 적어 놓으세요. 만약에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으면 30%든 50%든 혹은 20%든 정해놓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종목, 보유 종목, 보유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SFA 반도체. 이 종목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실적도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은 매년 이제 실적이 상승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만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2016년에 148억에서 255억, 337억,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현재 구간 일단 어느 정도 주가 이미 반영된 부분은 있어요.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거는 주가는 예를 들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접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 2,2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이 라인만 지지가 되면 추가 상승 가능한 영역이니까 슈팅 나오면 일단은 3,400원대에서 일단 전고점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되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고 손절가 2,200원, 1차 목표가 3,400원 잡으시고 나머지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돌파만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아난티. 자, 아난티 여러분들 한때 여러분들 대북주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때 그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쌓여있던 이 구간 보시시죠. 이 종목이 9,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닌데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진로로스 형님, 시효에 사회에 계시라 계시고요. 아직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북 관련해서 관광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보기에는 손절 라인 잡기도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 손절가 잡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도 시간이 없어요. 북한도 시간이 없고 미국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음봉양봉 내면서 요렇게 밀려 올라가지 않을까. 파동을 그리기보다는 살살 파동보다는 이제 일자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아직 이벤트 나올 거 많다, 뉴스 터질 거 많다, 보유 의견 드리고 손절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1차 목표가 13,500원, 2차 목표가 손절가 12,000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까지 오시더라도 전부 다 터시기는 아깝다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네, 못다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종목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주신 이영재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스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이번 주에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와 관련한 이벤트 발표 등 여러 가지 시장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저희 고스트레스다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